새로운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한신당이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새로운 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호남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조 원대 국고 예산 확보와 잇따른 관광 인프라 설치, 철도 SOC 사업까지 올 한해 전남 서남권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여수산단이 미중 무역 분쟁과 원유 가격 인상 등으로 급격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이 불황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내년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가칭 대한신당이 어제 광주시당을 창당하는 등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신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에게 제3지대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도 제안했는데요. 바른미래당 광주 전남 지역 출신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칭 대한신당이 부산과 서울에 이어 광주시당을 창당했습니다. 대한신당은 다음 달 4일 전남도당을 창당하는 등 정당 창당 요건에 해당하는 5개 시도당을 만든 뒤 다음 달 12일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대한신당이 내년 초를 목표로 창당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지지부진한 제3지대 통합론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경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중도 개혁 세력의 제3지대 통합을 위해서 밀알이 되겠다며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들, 또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 또 무소속 세력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대한신당과 함께 제3세력 통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박주선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제3지대 창당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먼저 전국 정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인재 영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비당권파 등의 탈당 등 당내 문제를 수습하고 나면 제3지대 창당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인재 영입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제3지대 창당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러한 시점에서 그런 대표적인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3신당이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정당 투표 변수에다 제3지대 통합 변수 등이 맞물려 내년 총선 구도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KBS 목포방송국은 올 한 해 전남 서남권에서 관심도가 높았던 뉴스를 통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초 목포 원도심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한 언론사가 손혜원 의원이 원도심의 값싼 건물을 수십 채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손 의원은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박했습니다. 목포를 오가며 원도심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곳에 박물관 등을 짓기 위한 선의의 취지라는 것이었는데요. 검찰은 목포시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손 의원이 의원 신분을 이용해 목포시에 관련 정보로 투자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목포 원도심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이 계기로 목포 근대 역사 거리를 중심으로 관광 자원 활성화에 전기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다양한 SOC 기반 사업이 확정되면서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최성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개통한 신안 천사대교, 백길 중심의 섬 관광 문화를 바꾸는 데 일조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5개월여 늦게 개통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말이면 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목포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전남 서남권에 최초로 들어선 진도의 대형 리조트까지 관광 인프라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전남 서남권도 관광 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민선 7기 전라남도의 역점 사업인 블루 이코노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업 발표회장을 찾은 데 이어
핵심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라남도의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광주 송정과 순천을 잇는 경전선은 물론 목포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의 전초라 동시 사업의 확정,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 강원도를 잇는 철도 개발 계획까지 세워졌습니다. 또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까지 결정되면서 전남 서남권이 철도 교통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올랐습니다. 3년 가까이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온 전남 조선산업. 대표 기업인 영암 현대사무중공업과 대한조선이 친환경 대형 성박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불산업단지 채용 인원이 느는 등 서남권 제조업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남 서남권의 관광과 SOC 기반 사업 확충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지방 소멸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가속화되는 전남 인구 고령화에 20대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출산율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전남의 인구 정책은 전남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황이 이어졌던 여수산단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원료 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여수산단의 상황과 전망을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단. 올해 3분기까지의 생산액은 45조 7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67조 6천억 원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22조 원 가까이 줄어 전국 산단 가운데 생산액이 가장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여수산단 생산액은 3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액도 33% 감소하는 등 여수산단의 뚜렷한 생산 부진에 전남 전체 생산액도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핵심 원료인 에틸렌 가격이 떨어진 데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도 받은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글로벌하게 감소한 반면 이제 정제 마진은 정체되어서 석유화학 업종의 기업들이 생산을 줄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석유화학 업계의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간 탓에 원가 경쟁력이 떨어졌고 최근 중국이 석유화학 공장을 대규모로 늘리며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호황기에 이뤄진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투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GS칼텍스 LG화학에서 에틸렌 공장의 신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시황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황이 회복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은 유가 영향을 덜 받는 고부가 제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장 설비를 최적화하는 등 불황 탈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암군 시종면 신현 1리 주민들이 27만 5천 원, 구산 3리 주민들이 26만 7,500원, 금지 1, 2 주민들이 24만 5천 원, 월악 3리 주민 22만 5천 원, 신학 2리 주민 21만 원, 신흥 1리 주민들이 20만 3천 원, 봉소 1리 주민 18만 원, 구산 1리 주민 15만 원, 신흥 4리 주민 12만 5천 원, 월악 4리 주민 10만 원, 해남군 옥천면 흑천마을 주민들이 38만 6천 원, 영암마을 주민 35만 원, 송산마을 주민 23만 4천 원, 조은마을 주민 9만 7천 원, 강진군 강진읍 탑동마을 주민 25만 원, 점수마을 주민들이 17만 원, 탑동마을 경로당에서 10만 원, 벽영면 도원건설에서 200만 원, 하고마을 주민 36만 원, 도룡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동성마을 주민들이 29만 원, 설성 그라운드 골프클럽, 세류서도회, 병영발전협의회, 문구순 병영우체국장이 각각 10만 원, 병영 여성의용소방대, 성전면 도림, 상월 경로당에서 각각 5만 원, 삼거리 식당 10만 원, 장우군 용산면 묵촌마을 주민들이 33만 원, 어서마을 주민들이 27만 원, 운주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덕암마을 주민들이 21만 원, 정장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봉황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안경찰서는 오늘 낮 1시 10분쯤 무안군 몽탄면의 한 정수장에서 49살 김모 씨가 고압전선에 감전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태양광 설비 견적을 내기 위해 정수장을 둘러보다가 22,000볼트가 흐르는 고압전선 스위치를 손으로 만져 감전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남 서남권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넘이 시각은 내일 오후를 기준으로 목포와 완도는 오후 5시 33분, 신안과 흑산도는 오후 5시 37분이고 모레 해돋이 시각은 완도 오전 7시 39분, 목포는 오전 7시 42분입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도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